오늘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법인 설립에 관한 좀 문의가 많이 와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의미에서의 법인 설립도 있겠지만 또 기존 법인에서 자회사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MSO 법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경우, 또 부동산 투자 목적의 법인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그래서 법인 설립에 대한 니즈나 정보들을 어디서 얻게 되셨는지 여쭤보면 주변에서 이 특정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특정 법인하고 거래를 하면 절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조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서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해요. 실제 이제 자산을 이미 많이 축적을 해 놓으셨거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100이라는 소득이 있으면 최고 이제 50% 가까운 소득세를 내야죠. 여기 소득세에는 자산 운용에 따른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운용 이자 배당 이런 거 있죠. 이자 배당. 예, 그렇죠. 물론 이 부동산이나 사고 파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요. 예, 종합과세 되는 소득은 전부 이제 50%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최고 세율이. 네, 그렇게 해서 축적된 자산은 또 한 번에 상속세라는 50%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 50인데 결국 25밖에 그렇죠. 못 가져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를 얼마만큼 100에 근사하게 유지할 수 있냐, 이 수전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다. 수전 전략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과표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세금 대상을 줄이는. 그렇죠. 네. 예. 과표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소득을 분산하는 거하고 이제 사전 증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소득을 분산한다는 얘기는 가급적 이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거를 분리과세되는 또는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소득자를 복수로 구성하는 다음에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거. 예, 그래서 소득원, 소득자, 소득 시기를 분산하는 소득 다변화 전략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인 컨설팅의 핵심도 얼마만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득 다변화 전략을 실행하냐에 따라서 그 절세의 성과가 달려 있는 거죠. 상속은 어떤 자산을 언제 사전 증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수중자 수를 얼마나 복수로 가져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과표를 낮추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건상 소득 분산이 어렵거나 사전 증여할 대상이 적다면 재원 마련의 방식을 되게 고도화하는 방식을 써야 되겠죠. 재원 마련. 그렇죠.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하면 시너지가 엄청 나는 거고요. 과표 축소가 어려우면 재원 마련 쪽에서 다른 방식을 써야 되겠죠.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세이빙만 해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할 거고, 반면에 이제 주식 투자나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현금이 많지 않거나 황금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기 어렵거나 비상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인슈어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재원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례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주식 양도소득, 기타소득, 심지어는 이제 비과세소득까지. 근데 각자의 복수의 소득자가 있고 소득 시기를 분산할 수 있다면 하나의 소득을 최대 21개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엄청난 절세 효과가 생기겠죠. 21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21가지. 그죠. 네. 유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인에 얼마만큼 소득 다변화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은 이제 합산과세 되는 거죠. 누진 합산과세 체계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분류과세 된다고 하죠. 분류과세.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 그리고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연분 연승이 적용이 돼서 동일한 금액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지 않습니까? 특허. 네, 그렇죠. 60% 경비의제되고 40%만 소득에 잡히는 개인사업자는 이런 소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전으로 100이라는 소득과 자산이 있어요. 이거를 다시 100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에서 이미 이제 50%가 줄어들고 또 상속 증여에서 50이 줄어들게 되면 25가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100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이제 텍스와 인슈어런스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 텍스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출구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법인 전환할 때도 일종의 그게 출구고요. 법인 같은 경우도 청산이라든가 승계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출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상속의 하나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출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출구세를 제가 엑시 텍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구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줄이는 데는 여러 가지 세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금융 쪽에서 인슈어런스로 얼마나 그거를 커버할 수 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반면에 투자와 저축으로 극복하려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려 4배의 수익을 내야지, 그런 다음에 50%가 세금 내고 나면 100이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나 저축은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의 기회 비용을 또는 이제 직접적인 손실의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인생의 출구인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인베스트와 세이빙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텍스에 관심을 갖고 인슈어런스에 관심을 갖는 구조로 설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 높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액슈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오너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오너 리스크는 이제 오너의 부재라는 아주 본질적인 고유의 리스크도 있지만 경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텍스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 텍스 구조에 더불어서 해결책으로서 이제 인슈런스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들이죠. 그러면 상표 등록하셨습니다. 액슈어런스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출구 전략이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매몰 비용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엑시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이든 투자든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자산에 있어서의 출구 전략은 대단히 중요하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절반이 세금이고 또 자산을 물려줄 때 절반이 세금인 조세 환경에서 최대한 내가 자산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나 저축보다는 과표를 줄이려는 텍스 자체의 노력과 재원 마련하려는 데 있어서의 이제 보험의 역할을 최대한 조합을 잘 하게 되면 자산 회복성을 적은 리스크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 액슈런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액슈어런스를 제가 좀 이해를 하면 세금과 보험을 결합해서 세금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정 법인에 대한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인트로 강의였었고, 저는 세금에 대한 이 어떤 줄이기 위한 컨셉을 말씀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세율에 있는 분들의 경우 자산이 100일 경우 소득세 50%와 상속세 50%를 납부하게 되면 100의 자산은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첫째, 과표를 축소하거나 둘째,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금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